오늘은 손주와 단둘이 하루를 보내기로 한 날이었다. 이제는 자기 취향도 분명할 텐데 오늘 하루가 심심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손주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오래된 골목도 걷고 시장에 들러 떡볶이도 먹고 내가 좋아하던 빵집에도 함께 들어갔다. 그 시간 속에는 젊었던 날의 나도 있고 아들의 어린 시절도 있고 지나가버린 계절들의 냄새도 남아 있었다.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시간에 아쉬움이 가득했던 그때 손주의 뜻밖의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다. 오늘도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리차를 끓였다. 고소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다. 보리차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지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뜨끈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오늘도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본다. 오늘은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다. 손주와 단둘이 하루를 보내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첫째 아들 가족들과 만나는 날이었는데 아들 내외가 일이 있어 못 오게 됐다. 덕분에 모처럼 나는 손주와 점심부터 저녁 전까지 함께 있게 됐다.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이는 날은 있어도 이렇게 둘만 따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어릴 적엔 내가 손을 잡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녔는데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나 보게 됐다. 이제는 제법 커서 자기 취향도 분명할 텐데 오늘 하루가 심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손주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오래된 골목, 늘 가던 시장, 작은 가게 몇 군데뿐이지만 내게는 오랫동안 쌓인 시간이 있는 곳들이었다. 아침에 옷장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초라해 보이지도 않을 옷을 고르다가 결국 늘 입던 단정한 옷에 얇은 스카프 하나를 둘렀다. 가방 안에는 손수건과 물티슈 그리고 작은 사탕 몇 개를 넣었다. 어릴 적 손주가 놀러 오면 간식으로 주던 사탕이었다. 지금도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다.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 앞에 서니 설렘과 걱정이 함께 밀려왔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 느리고 오래된 것처럼 보이면 어쩌나 싶었다. 그런데 막상 손주를 만나자 그런 걱정은 금세 사라졌다. 아이는 밝은 얼굴로 할머니, 우리 오늘 어디 가요? 하고 물었다. 나는 대단한 데는 아니라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괜히 긴장이 됐다. 손주는 내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다. 먼저 앞서 나가지도 않았고 사람이 많은 길목에서는 자연스럽게 내 가방도 들어주었다. 나는 무겁지도 않은데 됐다 하고 말했지만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참 고마웠다. 제일 먼저 함께 간 곳은 동네 안쪽의 작은 골목이었다. 아이에겐 처음인 골목이 내겐 오래된 추억이었다. 요즘은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이 익숙한 세상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이런 좁은 골목이 좋다. 낡은 담벼락,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풀들, 아침에 누군가 쓸고 지나간 흔적이 남은 바닥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예전엔 이 골목이 아이들 소리로
참 시끄러웠다. 학교 끝나고 뛰어다니던 발소리, 저녁이 되면 밥 먹으라고 부르던 엄마들 목소리, 고무줄놀이 하던 아이들 웃음소리가 늘 있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손주에게 천천히 들려주었다. 손주는 골목 이쪽 저쪽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예쁘다. 나는 괜히 예쁘긴 그냥 오래된 돼지 하고 대답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참 좋았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작은 시장이 나왔다. 시장을 천천히 걷고 있으니 잊고 있던 옛날이 떠올랐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특유의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다. 갓 부친 전 냄새, 채소에서 올라오는 흙내, 길거리 음식 냄새까지. 나는 손주에게 어릴 적 시장에 오면 설레던 이야기, 구경만 해도 즐거웠던 기억, 빵집만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얘기를 해주었다. 손주는 자꾸 더 물었다. 할머니는 어릴 때도 시장 좋아했어요? 좋아했지. 내 아빠도 어릴 땐 여기 오면 꼭 군것질거리를 사달라고 졸랐단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오래전 어린 아들의 얼굴이 잠깐 눈앞에 지나갔다. 연묻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잡고 웃던 얼굴이 아직도 또렷했다. 우리는 시장 안의 작은 분식집 앞에 멈춰 섰다. 예전엔 내 아빠도 여기 떡볶이와 어묵을 참 좋아했다. 나는 그 얘기를 하며 웃었는데 손주는 먼저 그럼 오늘 저도 먹어봐야겠는데요? 하고 말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옛날 가게보다 더 번듯한 곳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손주는 흔쾌히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덩달아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릇에 담긴 떡볶이와 김이 오르는 어묵 국물, 분위기까지 그때 그 느낌 그대로였다. 그런데 손주는 떡볶이가 나오자마자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얘는 먹는 건 뜨거울 때 먹어야지. 왜 사진부터 찍니? 그러자 손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요즘은 사진을 먼저 남겨놔야 돼요. 나는 요즘은 다 사진부터 찍는구나 하고 웃었고 손주는 할머니는 현금부터 꺼내고 저는 사진부터 찍고 세대 차이 많네요 하며 더 크게 웃었다. 그 짧은 대화가 정겨워서 한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떡볶이로 배를 채운 뒤에는 시장 안을 조금 더 걸었다. 오래된 반찬 가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예전엔 이 근처에서 장을 자주 봤고 그때마다 반찬을 사가곤 했다. 지금은 주인도 바뀌고 진열된 반찬도 달라졌지만 가게 앞에 서면 아직도 그 시절 공기가 잠깐 돌아오는 것 같았다. 여기 나물이 참 썼단다. 그 말을 하고 한참 가게 앞을 들여다보다가 혹시 내가 너무 오래 멈춰 섰나 싶어 손주를 돌아봤다. 그런데 손주는 재촉하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하고 먼저 물었다. 나는 손사래를 치다가 결국 가게 앞에 잠깐 섰다. 사진 찍히는 건 여전히 어색했지만 손주가 조금만 웃어봐요 하고 말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시장을 나선 뒤에는 동네 끝에 있던 오래된 문방구 자리 쪽으로 걸어갔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섰지만
나는 그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예전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 공책 냄새와 연필 냄새, 지우개 냄새가 한꺼번에 나던 곳이었다. 나는 거기서 내 아빠의 공책이며 색연필이며 준비물을 샀다. 새 학기 전날이면 빠진 건 없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곤 했다. 그 얘기를 하며 웃고 있는데 손주가 또 휴대전화를 들어 그 자리를 찍었다. 간판, 골목 모퉁이, 오래된 건물 벽까지 하나씩 사진에 담는 걸 보며 나는 물었다. 넌 아까부터 이런 걸 뭐하러 자꾸 찍니? 손주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냥요. 나중에 다시 보고 싶어서요. 나는 그 말을 그저 요즘 아이들다운 습관쯤으로 듣고 넘겼다. 문방구 자리를 지나 우리는 작은 빵집에도 들렀다. 크고 화려한 곳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동네 사람들이 발길을 끊지 않던 곳이다. 나는 예전부터 거기 단팥빵을 좋아했다. 손주는 내 손에 든 단팥빵을 보더니 자기도 같은 걸 집었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이건 좀 옛날 입맛 아니니? 그러자 손주가 말했다. 오늘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걸 같이 먹는 날이잖아요. 우리는 빵집 창가에 잠깐 앉아 빵을 먹었다. 손주와 함께 바깥으로 지나는 사람들을 보며 좋아하는 빵을 먹는 순간이 마냥 행복했다. 이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 우리는 동네 하천 쪽 산책길로 걸어갔다. 나는 원래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길을 걷는 걸 좋아했다. 손주는 걷다가 물가에 비친 빛을 보고 또 사진을 찍고 바람이 시원하다며 잠깐 서서 하늘도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처음엔 내가 좋아하는 곳을 이 아이에게 보여준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아끼던 풍경들을 새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같은 길도 혼자 걸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는 다르다. 혼자 걸으면 추억이 떠오르지만 함께 걸으면 추억이 현재가 된다. 오늘은 그런 하루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아쉬움이 밀려왔다. 하루 종일 함께 있었는데도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것이 남은 것 같고 하지 못한 말이 남은 것 같았다. 그래서 괜히 나는 물었다. 오늘 별거 없었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오늘이 괜찮았다고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손주는 잠깐 웃더니 말했다. 별거 없긴요. 저 오늘 진짜 좋았어요.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다. 그런데 내 마음을 오래 붙잡은 것은 그 다음 말이었다. 우리는 횡단보도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해는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고 길 위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때 손주가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왜 이곳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아이를 바라봤다. 그냥 오래된 데라서 좋은 게 아니네요.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다 새로우면서 정겹게 보여요. 하나도 안 지루했어요. 다음에 또 데려가 주세요. 그 순간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 한가운데가
울컥했기 때문이다. 내가 소중하게 여겨온 것들을 누군가가 그렇게 받아들여준 적이 언제였나 싶었다. 그 아이는 내가 아끼는 장소와 시간들을 그냥 오래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조용히 앉아 있으니 오늘 하루가 천천히 다시 떠올랐다. 골목 담벼락의 빛깔, 시장 안의 소리, 떡볶이 냄새, 빵집 유리창에 비치던 햇살, 그리고 얘 옆에서 자꾸 사진을 찍던 손주의 얼굴까지 하나하나 생각났다. 그제야 조금 알 것도 같았다. 아이가 사진을 찍은 것은 그저 요즘 아이들 습관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풍경들을 자기식으로 기억해두고 싶었던 모양이다. 저녁 무렵 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가볍게 울렸다. 손주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할머니, 오늘 찍은 사진 보내요. 다음에도 할머니 좋아하는데 또 가요. 그 아래에는 오늘 찍은 사진 몇 장이 함께 와 있었다. 시장 입구, 빵집 창가, 하천길, 그리고 반찬 가게 앞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내 사진도 한 장 있었다. 나는 한참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낯설게도 사진 속 나는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오래된 동네에 서 있는 늙은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새로운 내 표정을 보는 것 같아 민망하면서도 나쁘지 않았다. 가족은 늘 가까이 있고 그래서 서로를 다 안다고 착각하기 쉽다. 아이들은 어른이 좋아하는 것을 낡다고 여길 것 같고 어른은 아이들이 너무 빨라서 내 마음 같은 건 관심 없을 거라고 넘겨짚는다. 그런데 오늘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세대는 달라도 마음은 충분히 통할 수 있었다. 오래된 취향과 추억은 낡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더 빛나는 마음이라는 걸 오늘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손주는 생각보다 더 깊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밤이 되어 잘 준비를 하는 중에도 손주의 그 말은 자꾸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하나도 안 지루했어요. 다음에 또 데려가 주세요. 그 말 덕분인지 혼자 있는 내 모습이 덜 쓸쓸해 보였다. 오래된 골목도 시장도 옛날 이야기들도 이제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손주와 함께한 추억이 됐다. 그래서인지 오늘 하루는 그냥 나들이가 아니라 얘 마음의 한쪽을 조용히 건네고 다시 따뜻하게 돌려받은 날처럼 느껴졌다. 내일이 되면 또 평소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늘 하던 집안일을 하고 익숙한 거리의 풍경을 보고 조용한 저녁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도 더 이상 쓸쓸하지 않을 것 같다. 나의 이 반복되는 조용한 삶도 의미 있는 삶이고 언젠가 또 손주에게 그땐 그랬었지 하며 들려줄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만으로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오늘을 마무리한다. 이야기를 적다 보니 어느새 보리차를 다 마셨다. 고소한 차를 마셔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한결 편안해진 느낌이 든다. 손주와의 즐거운 나들이 덕분인 것 같기도 하다. 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겠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다. 저희 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댓글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일들도 좋아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적적했던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